그 세금 내고는 내가 도저히 못 팔겠다. 거래 절벽 속 부동산 꼼수가 기승한다고 합니다. 교환, 증여, 용도 변경, 심지어 위장 이용까지 이렇게 하는데 기사에서는 제목을 꼼수라고 했지만 과연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실제 행동까지 하게 된 그 배경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아시아 경제에서 가져왔습니다. 2022년 2월 17일자 기사입니다. 기사 작성하신 분 성함은 밑에 있을까요? 좀 이왕이면 있으면 좀 성함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김동표 기자님, 류태민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자, 보죠. 각각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좀 있는데 그만큼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이제 본인의 그걸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역사를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례에서 조금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 포인트가 되는 거 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지 좀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딘지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병원이잖아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양도소득세, 보유세 부담에 거래 절벽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꼼수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정부는 보유세 중과와 세제 혜택 축소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실종되고 편법만 판치고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은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편법인가요, 이게? 어쨌든 넘어갑시다. 네. 자, 일단 사례를 좀 볼게요. 자, A씨는 최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이제 근생이라고 하죠.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전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보유해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고 매매 시 양도세와 취득세도 절감할 수 있어서이다. 만약 용도가 주택인 상태에서 잔금 치르기 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고 계약하면 A씨는 계약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 5줄밖에 안 되는데 이 5줄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사례요. 첫 번째 사례. 근생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A씨 사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번 주택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1번 주택, 그리고 이 주택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에요. 근데 잔금은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해버려요. 만약에 이 A씨가 1세대 1주택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택을 매도한 날은 계약일이에요? 잔금일이에요? 원칙은 잔금일이죠. 원칙은 잔금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는 중간에 내가 이거를 용도 변경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용도 변경을 이때 하거나 아니면은 멸실하는 경우도 막 있거든요. 막 그런 경우에 혹시 내가 비과세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요때 잔금이 기준이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특약으로 넣으면은 요렇게 가가지고 계약 기준 상태, 요 상태로 해서 비과세를 판단을 해요. 제가 문서 번호까지는 못 외우고 있고요.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은 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파는 사람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사는 사람도 이 사람이 좀 비과세니까 좀 저렴하게 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지엽적인 거고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딱 요게 맞아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 만약 이 사람이 다주택이면 어떻게 할 거냐? 다주택이면.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있는데 이 경우에 3번을 용도 변경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상가가 되겠죠. 주택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주택수는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럼 2주택이 되면은 보유세가 3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되니까 좀 보유세는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를 처분했다고 가정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렇게 용도 변경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주택이 두 개인데 하나를 용도 변경해 버렸으니까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되니까 1주택 비과세가 될 거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주택이잖아요. 다주택에서 용도 변경해가지고 1주택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럼 뭐가 있죠? 21년 1월 1일 이후로 최종 1주택 있잖아요. 최종 1주택. 최종 1주택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가 필요한 거죠. 잘못하면 이거 비과세 받을 때 그 2년 안에 팔아버리면 비과세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용도 변경은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속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못 보고 좀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용도 변경하는 게 저도 안 해봤지만 뭐 그렇게 쉽게 바로 되는 건 또 아닐 거예요. 자, 두 번째, B씨 부부 사례인데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B씨 부부는 1주택을 처분해서 노후를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이혼을 고려 중이다. 이혼하면서 집을 한 채씩 나눠 가지면 이혼과 동시에 세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 1세대 1주택대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한 채를 매도할 수 있다는 거다. 한 부동산 전문 세분사는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이고 상담도 종종 들어온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유세 폭탄이 고지서로 나들고 시장 분위기에 맞아 꺾이자 이런 편법이 만연해진 거다. 여기서 이제 편법이라고 한 거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서류상 이혼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뭐 같이 좀 살거나 아니면 계속 연락을 하거나 그러겠죠. 일단 양도세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혼을 하고 실제로도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비과세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나온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케이스인지. 자, 이 경우에는 이제 B씨 사례인데 B씨 사례인데요. 자, 이거예요. 자, 남편이 A주택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B주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끈끈하게 부부 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팔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매도하려고 봤는데 요즘에 웬만하면 조정이잖아요. 2주택 중과가 들어가겠죠. 예, 조정이라고 가정하면 2주택 중과되면은 세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 1억이잖아요. 그럼 이때 일반과세는 세금이 대략 2천 나와요.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 2주택 중과는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3주택 중과하면은 이게 5천 나와요. 양도 차익이 1억이기만 해도 중과 들어가면 거의 배 이상 나오는 배 이상. 근데 이게 만약에 1억이 아니라 뭐 한 5억 됐다. 그러면은 엄청나죠. 중과 들어가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걸까? 누구나 자기 손해 보기 싫어요. 여기 계신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니라고 나는 국민의 도리를 다 하겠다. 나는 그냥 이거 2천 아니라 4천, 5천 내겠다. 그러신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진짜 안 계실 거예요. 누구나 저 포함해서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키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부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갈라서자.
갈라서자. 그래서 이거 이온해버린 거예요. 이온으로. 이때 이온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서류상 이온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실제로도 떨어져 살아야 돼요. 과거에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대법원 판결인데, 부부가 이렇게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이거 분리해가지고 비과세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과세 당국에서 이거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했지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었다.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서류상 판단해가지고 분리로 봐가지고 비과세 해버렸어요. 황당하죠. 사실 그거는 제가 봐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과세 당국에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 조문에 이걸 집어 넣어버렸어요. 조문에다가 실제 서류상 이렇게 떨어지고 같이 실제로도 서류상으로도 분리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도 같이 떨어져 있어야지 생계를 떨어져 있는 걸 본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문에다 집어 넣어버렸는데 작년에 제가 대학원 수업을 받을 때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물론 그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됐고 과세 당국에서 그렇게 조문을 집어넣는 거는 본인도 이해가 되는데 대법원 판결에 있는 문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고 이제 학생들이 질문했더니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 대법원에서는 자, 이 부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혼이라는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아야 되는 행동은 맞지만 절세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 세금을 줄이려고만 하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행위를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취지 위주로 이렇게 간 거죠. 물론 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이혼까지 해야 되나 그 부부관계 연을 끊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 교수님 말씀처럼 그 대법원 판례에 있는 그런 문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누가 이 부부를 이렇게까지 가게끔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까 우리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최종 1주택 적용받아서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 되죠. 세대 분리 같은 경우에는 처분 같은 경우에 세대 분리는 추가 2년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해버리면은 1주택 비과세 이게 되는 거죠. 곧바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좀 처분했을 때 최종 1주택 추가 2년 보유, 추가 2년 거주 들어간다 했을 때 좀 너무 좀 빡빡하게 느껴지겠지만 뭐 세대 분리도 좀 넣던지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는데 거기에 조금 틈새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예?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죠, 지금. 근데 말 나온 김에 해봅시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저는 뭐가 재밌냐면, 저도 이제 질문을 그 교수님한테 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해서 약간 혼난 건 아니라 약간 좀, 핀잔을 받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봐요. 이 A와 B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돼요, 부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 큰 이벤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돼요. 같이 살죠? 근데 세법에서는 같이 산다고 부부를 안 봐요. 왜? 이거 일일이 다 모르거든요. 언제부터 보냐면, 혼인 신고일부터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리 실질과세 원칙이라 하더라도 다 모르기 때문에 외형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만약에 나중에 분리를 했다, 이혼을 했다, 이 경우에는 서류상도 보고 실제 떨어져 사는 것도 같이 봅니다. 이 세법에서 보는 관점이.
그래서 처음에 합칠 때하고 떨어질 때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안 해버리고 있죠. 아무튼 그래요. 지금 원래 이제 저 때도 뭐 혼인신고는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뭐 몇 달 좀 뒤에 해도 되지 않냐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뭐 이게 뭐 아주 드물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로 신고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부어 넣어버린 거죠. 뭐 세금도 이렇게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되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줄어들며 양도 대신 교환을 택하는 이도 늘어나고 있다. 세법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1가구 2주택자 중 기존의 2년 이상 실거주하던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날로부터 1년 내 매도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데, 잠깐만 뭔 말이야 이거. 세법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1가구 2주택자 중 기존의 2년 이상 실거주하던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매도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이건 좀 틀린 내용인데 이따 잡아드릴게요. 그런데 거래 절벽으로 원하는 값에 팔기 어려워지자 아예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주택과 교환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식이다. 매도 대신 증여도 이미 보편화됐다.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죠.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하는 방식인데 양도세율은 최고 82.5지만 증여세는 여전히 50이다. 여기는 지방세 붙여서 82.5라고 했으면 여기도 지방세 붙여서 55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이거는 좀 아쉬워요. 어쨌든 뭐 매도하는 것보다는 증여를 더 많이 한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제 교환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기존에 있던 집을 1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해야 돼요. 전입을. 그렇게 해야지 기존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조정에서 조정 갈 때 뭐 꼭 2년 이상 실거주 안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아버리면 중과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쓸데없는 말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조정대상 지역만 있으면 돼요.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마치 보면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세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대출하고 청약에서는 투과지역이 의미가 있지만, 이게 대구시 수성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투과하면서 조정인데 대구시 수성구가 투과이면서 조정이 아닌 때가 있었잖아요. 한참 오랫동안. 그 경우에 대출하고 청약 규제는 받았지만 양도세, 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과도 안 들어갔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정하자면 조정 대상 지역의 1가구 2주택자 중 이제 일시적 2주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2년 이상 실거주하던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매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 중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자. 자, 교환. 이 교환하고 일시적 2주택 이제 결합이 되는 케이스인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A하고 B를 가지고 있습니다. A 조정이고요. B 조정입니다. 이때 B는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조정에서 조정이잖아요. 둘 다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1번 B 취득 후 1년 이내 A를 매도해야 돼요. 2번 B 취득 후 1년 이내 B로 전입을 해야 돼요. 3번 당연히 A 취득 후 1년 이후 B 취득을 해야 되고, A는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춰야 돼요. 취득 당시 조정이었으면 2년 거주,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으면 2년 보유. 왜냐하면 처음에는 비조정이었어. 근데 B를 살 때 얘가 조정일 수 있잖아요. 그럼 B를 취득하는 그 순간에 얘가 조정이면 둘 다 조정이거든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기사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1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요거 1년 안에 A 매도해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가 안 되니까 그냥 요거를
매도하고 자기가 전세로 거주한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럴싸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둘 다 조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19년 12월 17일 이후라면은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전입. 근데 내가 매도하고 여기 산다고? 그럼 비과세 날라가는데? 안 되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실제 저렇게 해가지고 한 1억 3천 세금으로 날린 사람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제 제가 방송했어요. 어제 방송에서. 그 영상은 아마 이 영상 직전, 그 전에 걸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더라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죠. 교환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명확하게 아시고, 틀린 거 없이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이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내가 신규주택, 아까 나왔던 B주택으로 전입을 못하니까 종전주택 3년 이내 팔아서 양도세 중과만 피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둘 다 조정이잖아요. 둘 다 조정인데 요걸 예를 들어서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팔았다. 그럼 얘는 중과 배제는 되거든요. 근데 얘를 1년 안에 안 팔고 1년 지나서 그리고 3년 안에 팔면은 얘는 중과 배제는 되지만 뭐가 들어가요 또? 이게 취득세 중과 들어가죠. 8%. 이것도 챙기셔야지. 게다가 가산세까지 나올 텐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크냐면, 예를 들어서 B주택이 6억으로 할게요. 그냥 1% 해볼게요. 1%. 근데 내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취득세 8% 내잖아요. 그럼 7%잖아. 7%. 그럼 가산세 빼도 6억 곱하기 7 하면 4,200 나와요. 4,200. 4,200 더 내야 돼요. 현금 4,200 얼마 큰 돈이에요,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안 팔리니까 다른 사람으로 찾아서 교환을 한 것까진 좋았다. 그럴싸했다. 근데 여기 거주 못하면 얘 비과세가 날라가 버리는 거고, 설령 이거 그냥 비과세 안 받고 중과 배제하더라도 여기 취득세 중과 들어갔으니까 조심하자. 그러니까 곳곳에 폭탄이 돼요. 곳곳에. 하려면 제대로 하자. 굉장히 따져봐야 될 게 많죠. 그걸 또 이렇게 만든 사람도 대단하지만 또 이렇게 다 알고 하나씩 짚어주는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농담이고요. 아니, 하도 이런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끔 하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수강생들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 피하면 요게 있고 저거 피하면 이게 있는데 왜 이걸 하려고 하지? 해서 이제 하면은 그때 이제 수강생분들이 그러네요. 안 되죠. 조심해야죠. 그래서 집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할까요? 100번 양보해서 다 피했어. 적당히 팔고 전입까지 하고 취득세도 다 피했어. 근데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팔면 이거 올라요. 제가 너무 약간 약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 가치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세금만 보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려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으로 이들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교환, 증여, 용도 변경, 위장 이혼 등으로 버티게 나선 건데, 위장 이혼은 저도 좀 너무 했어요.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이에 전문가들은 세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여기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뭐합니까? 안 됐는데. 그쵸?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는 민간임대 시장의 80%가량을 공급하는 주체인데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공급되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규제를 완화해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시장도 안정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곧 있을 대선 이제 한 20일도 안 남았죠. 근데 정말 무슨 폭풍 전야처럼 그냥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그래서 그게 좀 지나야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될지 저도 좀 더 공부도 좀 하고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간을 이용해 홍보 말씀 하나 드리자면은 4월 초에 한국경제 머니 로드쇼에서 그때 강의하거든요. 그때 이제
딱 대선 끝나고 바로 한 달 정도 있다가 하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나온 게 없더라도 제 나름의 좀 예측을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에 아마 3월 멤버십 특강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일은 2월달 멤버십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지 있는 절친분들은 여기 꼭 참여 많이 하셔서 질문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 본문 더보기에 달아둘 테니까 절친 한번 가입하신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괜찮으시면 계속 보고 업데이트, 세금 업데이트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말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지식과 정보인데 요 영상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리고 그분이 불필요한 세금을 아꼈다면 정말 보람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